애한테 그냥 미리 집 명의 옮겨주면 되지 않나요? 이 한마디로 자녀가 수십만 불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답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 자산이 걸쳐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자녀에게 집을 어떻게 넘겨주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첫 번째는 살아계실 때 미리 자녀 이름으로 옮겨주는 방법, 증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트러스트, 여기서는 또한 취소 가능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인데요. 를 활용해서 돌아가신 후에 자동으로 자녀에게 넘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이기도 하죠. 어떤 쪽이 좋을까요? 결론을 보자면 대부분의 경우 트러스트를 활용한 상속이 답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증여가 맞는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일 텐데요. 트러스트는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미리 만들어주는 어떤 비공개 가족 약속 문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큰아들에게, 이 통장은 작은 딸에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법적으로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유언장이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집과 통장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러스트의 좋은 점, 자주 얘기한 건입니다만 또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프로베이트 피할 수 있습니다. 프로베이트 피하는 것은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통제권을 100%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미리 자녀 이름으로 옮겨주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100%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 그러진 않겠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그 집에서 내쫓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해도 결국은 내가 가족이니까 다시 가져와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 주면은 이거는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녀가 일방적으로 집을 팔거나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에 반해 이 트러스트는요, 여전히 본인이 직접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자유롭게 매각, 리파이낸스,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해당 자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가족의 사생활이 지켜집니다. 프로베이트라는 것이 공개 절차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법원에 가서 부모님 자산이 얼마인지, 누구한테 얼마가 갔는지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트러스트는 완전히 비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는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전에도 다른 영상 얘기했습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의 집값으로 자녀의 취득가액이 새로 리셋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요, 1995년에 30만 불에 산 집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지금 200만 불이 됐다고 치죠.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명의를 미리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는 부모가 취득한 가액 30만 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거를 200만 불에 팔면요, 어떻게 될까요? 170만 불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캘리포니아 부동산이라고 하면 연방세 그리고 주세 합치면요, 60만 불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트러스트에 넣어두고요, 돌아가신 뒤에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요, 200만 불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후에 200만 불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는 안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이 없을 테니까요. 차이가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집을 똑같은 자녀에게 넘기는 건데, 살아있을 때 옮기느냐 아니면 사후에 상속하느냐만 다른 건데, 이렇게 큰 금액의 이 과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트러스트 진짜 위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거겠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죠. 첫 번째는요, 그냥 100% 명의 이전하는 거예요. 100% 명의를 이전한다고 칠게요. 장점 당연히 있겠죠. 프로베이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사망 시에 내 자산이 아니니까 애초에 프로베이트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상속세 자산에서도 빠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속세 특히의 경우는요, 미국의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지금 26년 기준으로 1,500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면 부부 합산으로 따지면 3,000만 불이 넘는 거고요. 그러니 많은 경우 상속세를 걱정하는 그런 미국의 가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여로서 상속세를 줄여야지라는 그런 동기는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증여에 있어서 단점은요, 앞서 말씀드린 상속의 장점의 반대이겠죠. 자, 첫 번째는 60만 불이었었어요. 그 30만 불에 취득해서 200만 불이 된 부동산이요,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라 하겠죠. 이것 때문에라도 증여는 사실 웬만하면 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권의 완전 상실입니다. 자녀한테 이걸 증여하고 나면요, 자녀가 사업에 실패해서 채권자에게 집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혼하면서 며느리, 사위에게 절반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그 배우자에게 집이 가는 일, 실무에서 종종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메디케이드의 경우도 있어요. 뭐 5년 규정, 5년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요양원 비용을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에는요, 신청 직전 5년 안에 증여한 자산이 또 회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거부되거나 페널티 기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큰 부담 아닐 수 있겠지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요, 자녀 한 명당 연 19,000불까지는 신고 없이 증여하지만 집을 통째로 넘기면 무조건 그 한도를 넘겠죠. 당연히 19,000불보다 높을 테니까. 그러면 IRS에 증여세 신고 해야 되죠. 그리고 안 하면 또 페널티가 나오니까요. 물론 세금은 아마 안 나올 거지만 신고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가족 분쟁입니다. 말하자면 뭐 효도하는 큰아들에게 일단 넘기고 알아서 너희들끼리 나눠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결정 만약에 큰아들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먼저 사망하거나 하면 다른 자녀들이 또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의도치 않게 다른 자녀들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그런 상황,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리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한테 뭐가 맞겠느냐일 텐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본인이 그 집에서 계속 사실 거냐. 만약에 살 거다라고 하면요, 트러스트입니다. 상속입니다. 통제권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집값이 내가 구입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느냐. 말하자면 오래 보유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요, 양도세 절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답일 겁니다. 세 번째요,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걱정이 되느냐. 잘 만들어진 트러스트는요, 이 집을 매각해서 똑같이 나누세요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지침 또 미리 정해줄 수 있어서요, 분쟁의 여지를 크게 줄여줄 겁니다. 자, 네 번째요, 자산이요, 부부 합산 3천만 불이 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넘는다면 이제 일반 트러스트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전용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될 때는 뭐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이요, 노년에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yes라면 단순 증여 대신 어떤 자산 보호,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이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 한미 크로스 보더 실무 가이드예요. 예컨대 부모님이 한국 뭐 미국에 계실 수 있고 뭐 자산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이 걸쳐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미국에 있을 경우일 텐데요, 몇 가지 케이스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요,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있고요, 미국의 부동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실 때 뭐냐,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정답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요, 미국 부동산을 갖고 계신 경우인데요, 이게 함정이 꽤나 많은 케이스예요. 한국 거주자가 이제 미국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가 돌아가시면요,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요 6만 불밖에 안 됩니다. 이 미국 거주자였을 때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세 면제가 1,500만 불인데 뭐 이게 얼마나 적은 거예요. 뭐 이건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직접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안 되고요, 자산 규모에 따라서 미국 LLC를 통한 간접 보유 구조, 그리고 또한 한미 조세 조약을 활용한 구조 등을 반드시 사전에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큰 세금을 맞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한국 부동산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물려줄 텐데요, 이게 사망할 때 상속하는 게 거의 뭐 항상 살아계실 때 증여보다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아마도 그게 두 가지 이유일 텐데, 첫 번째는 한국의 그 상속세 공제가 있잖아요. 배우자 공제가 아마 최대 30억 원, 그리고 일괄 공제가 5억 원인가요? 이게 증여 공제보다 더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의 자녀는 상속을 받으면 자동으로 스텝업 베이시스를 혜택을 보게 되니까 미국 자녀가 향후에 그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매각했을 때 미국 세금을 줄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증여보다 상속이 더 낫겠죠. 근데 이 경우에 미국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IRS에 폼 3520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연간 10만 불 이상의 어떤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면 이게 미국 자녀가 이걸 IRS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인데요, 이걸 신고를 안 했다가는 뭐 최대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의 25%까지를 페널티로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다 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자산이 있을 경우에 증여, 상속
특히 트러스트를 활용한 상속에 대한 비교 논의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증여보다는 상속의 형태를 띠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그런 얘기였으니까요.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이슨 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